24일 방송은 창업계 타이거 마스크 임흥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흥열입니다. 예.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백기기네요. 백기기. 최근에 또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또 물론 이제 그 한번 방송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프랜차이즈 모방 백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덥죽 네.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예.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덥죽덥죽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이제 만들어진 네이밍이고,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운영을 하셨죠. 예. 덥죽이라는 메뉴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덥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덮밥이 아니라 죽에 엎어서 먹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메뉴는 레시피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죠. 아, 그렇겠네요. 예. 하긴 또 우겨 보면은 그죠? 흰죽에다 김가루 뿌려 먹어왔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늘 예. 그것도 덥죽이다라고 그렇죠. 우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덥죽덥죽이라는 모방을 한 회사에서 판 음식과 그 원래 오리지널 음식이 맛이 전혀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같지 않았다. 예. 대신에 그냥 봤을 때 비슷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아이디어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레시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덥죽덥죽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백종원이라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슈가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었더라면은 100% 그냥 없던 일,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덥죽덥죽이라는 회사는 더 바디랩이라는 회사죠.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그 전에 하다가 역풍을 맞고 싹 지웠는데 거기서 주목할 얘기가 있어요. 가맹 사업을 5군데를 확보를 했고, 가맹점을 5곳을 확보를 했고, 뭐 열심히 가맹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막 뿌리기 시작했었어요. 예. 저는 그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알려지지도 않은 매장 어떻게 5개를 가맹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 친인척 아닐까요? 직영점이죠. 저는. 직영점. 가맹점, 그러니까 순수한 가맹점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네. 이렇게 가맹점을 시작을 합니다. 가맹 영업을. 더 바디랩이라는 회사가 뭐 그 전에 뭐 영화 시상식에도 같이 나오고 여러 막 보도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만큼 사실은 이 마케팅에 대해 능한 회사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맹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를 한 거예요. 자. 가맹점을 5개를 확보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1번 정보 공개서는 등록이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뭐 5개 미만까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가게를 누가 5개나 가맹 영업을 하겠어요. 가맹점 체결을 했겠어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예. 그리고 가맹 사업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5개의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 그러면 자기네 회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 수단이었다. 그렇죠. 예.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벌써 5개나 매장을 가맹점이 늘었을까? 나도 얼른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가짜 뉴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매장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5개를 열겠어요? 근데 대신 거기서는 대놓고 골목 식당을 베꼈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뉴 자체가 골목 저격 덮밥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래요? 예.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건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현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상되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팔아서 매출이 막 많이 나와서 그걸 보고 가맹점이 체결을 했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시작조차 일어나기 전에 가맹점이 5개가 됐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종원이라는 거대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킬 수 있었던 케이스이고요. 예. 하지만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는 이때까지 오리지널 브랜드가 100% 패소했습니다. 네. 100%. 예, 패소가 아니죠.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예, 주장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싸움은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벌꿀을 올려주던 예, 우유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누가 봐도 똑같은 브랜드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연출. 그러니까 매장에 딱 들어가면은 벌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쇼케이스 안에. 그러한 방식. 예. 뭐 안에 들어갔을 때 대략적인 이미지물들 거의 100%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소프트리가. 예,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판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그냥 요리인데 쉽게 표현하면 예. 그 아이스크림에 벌꿀즙을 올려주는 요리인데 뭐 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똑같은 모양도 아니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벌꿀을 즉석에서 잘라서 올려서 주는데 그것도 당연히 항상 같을 수가 없고 한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제품조차 똑같지 않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참 융통성이 없네요. 네. 예. 당시에 그때 그 먹거리 X8 이영돈 PD가 그 벌꿀집에 파라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때리면서 결국은 그러한 브랜드들이 몽땅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벌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브랜드가 뭐 한 달에 10개씩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던 시절이 브랜드만 예, 있었죠. 예. 소프트리라는 회사는 사실은 가맹 영업을 하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회사였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뭐 사모펀드를 매각을 해서 대표들은 뭐 잘 되셨는데 오리지널 브랜드 만들 때 두 분은 그냥 디자이너 출신이셨거든요. 젊은 부부셨었고 30대 부부셨었는데 일본 유후인 지역에서 온천이 유명한 유후인 지역에서 똑같은 걸 팝니다. 그래요? 예. 아 원래? 예. 그럼 그분도 그걸 베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베꼈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디벨롭을 시켜서 브랜드 스토리를 입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벌꿀 모양과 뭐 젖소 모양과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게 소프트리라는 브랜드였었는데 예. 뭐 결론적으로는 가맹 영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경험도 없었고 본사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매장만 있었던 상황. 그때 본사가 이미 갖춰져 있고 프랜차이즈 영업을 잘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밀크카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강남역에 3층짜리 매장을 만들어 버려요. 3층 전체가 다. 예. 와.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매장은 그 브랜드는 가맹점이 100개, 200개, 300개씩 막 늘어나고 소프트리는 당장 뭐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조직도 없는데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겠네요. 특히 지방에서 예. 서울에서 이 오리지널 브랜드를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게 오리지널인 거지 그렇죠. 얘가 뭐 카피인지 뭔지 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이때까지 수도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싸움이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다 보니까 이후로는 뻔할 뻔짜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자, 올해 7월에 또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차돌박이 브랜드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차돌박이요? 예. 최근에 차돌박이의 그 싸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냉동 삼겹살 그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 직전에 차돌박이가 유행이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랬었죠. 그 차돌박이 브랜드 간 또 치열한 다툼이 있었어요. 어이구, 거기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 오리지널 브랜드 이름은 이차돌이라는 브랜드고요. 예. 2차돌요? 예, 이차돌. 예. 차돌박이를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관 인테리어가 나무로 되어 있고 이차돌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한 300개 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팔고 있었습니다. 설마 짝퉁은 3차돌? 반전이 있습니다. 예. 1차돌이죠. 1차돌? 와. 이 뭐예요? 근데 이 브랜드를 예. 누가 만들었냐? 예.
설의 갈매기 본사에서 만들었어요. 설의 갈매기. 예전에 갈매기 프랜차이즈 아. 유통을 했었던 육가공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죠. 예. 고기와 관련된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육가공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덤벼듭니다. 아. 그래야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러겠네요. 설의 갈매기라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었던 곳에서 누가 들어도 양아치스럽잖아요. 오리지널 브랜드가 2차돌인데 1차돌이라고 만들었어요. 에이, 너무 치사하다. 아, 양심상 3차로 가야지. 예. 그랬는데 예. 2차돌이 졌습니다. 졌다고요. 예. 예. 1차돌에 대해서 어.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브랜드에 대한 상표, 이름, 예.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못하게 싸움을 걸었으나 기각당했어요. 아니 그 판사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국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에이. 사건이 올해 7월에 예. 그러면서 1차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시면 예. 저희는 문제없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먹으셔도 됩니다. 이야. 2차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오리지널입니다. 예. 이 복장 터지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원래 2차돌 했던 데는 하나 더 가는 거죠. 0차돌. 그건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 속의 이야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판사를 판세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요. 예. 그죠? 그 판결 내린 판사도 기분 나쁠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 얘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번에 공하춘 얘기도 했었고 이 브랜드는 차돌박이를 팔기 위한 브랜드 매장 작지 않아요. 30평 40평 이상이에요. 그 매장 차리는데 들어가는 현금 3억에서 4억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차돌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설해갈매기라는 프랜차이즈 분사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믿고 한 거예요. 1차돌이래요. 이름 왜 1차돌인지 모르지만. 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야. 아, 이게 1이었나 2였나 헷갈리는데. 맞아요. 사실은 헷갈림을 유도한 걸 수도 있어요. 설해니까 뭐 이게 맞겠지. 그렇죠. 그죠?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짭퉁이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혹시라도 판결에서 아이고야. 패소라도 했어봐요. 그 가맹점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웃기는데요. 이 코빅에서 한번 다뤘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2차돌 1차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네, 사실 뭐 더 웃긴 얘기는 고복민 김밥에서 이미 전례가 있죠. 아, 그건 뭡니까? 고복민 김밥의 사건은 뭐 지금부터 사실 한 10년 전, 뭐 훨씬 과거로 돌아가는데 예. 고복민 김밥 다들 아시죠? 예. 그 김밥 팔고 있는 좀 이게 속 꽉 찬 류의 김밥의 원조죠. 예. 네, 고복민 김밥. 예. 아. 고복민 김밥은 처음부터 고복민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김밥이었어요? 신복민? 고봉 김밥이었어요. 원래 그 밥을 고봉 아, 이렇게 고봉밥. 네, 고봉밥 좀 준다고 해서 고봉김밥이라고 지어서 예. 가맹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상표 등록을 안 해놨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가맹 점주 중에 한 명이 예.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요. 고봉김밥을. 네. 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사가 이름을 고봉민으로 바꿉니다. 아하. 왜 하필이면 민을 넣었을까요? 그냥 넣은 거죠. 그냥 넣은 거예요? 그 고봉김밥이라는 거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싸움이 굉장히 오래 갔죠. 그것도 5년 이상. 결국은 이제 고봉김밥은 흡수를 당하고 현재 이제 고봉민 김밥만 남은 상황인 건데 그래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례들이 있어요. 네. 아하. 아 이러면서 이 오리지널 브랜드 그럼 과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법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방 표절 대응 부정 경쟁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현재도. 예. 근데 이 법안이 얼마나 이제 핵심이 뭐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등등에 대해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라는 건데 예. 여기서 핵심 예.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국내.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가 없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한다고 해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팔로워스 10,000명 이상. 예, 이면은 알려진 걸로. 뭐 그분이 근데 SNS를 안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없던 거보단 낫지만 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성심당이나 이성당, 거기 튀김소보루나 야채빵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도 많이 따라서 하는데 뭐 시비 걸어와도 그냥 묵묵히 그냥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예, 뭐 50년, 60년 계속. 그러면 또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결국 또 원조 쪽으로 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원조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밀크카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조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돼버리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당과 성심당은 이미 오리지널이 그거인지 다 알기 때문에 카피 모델이 나오더라도 굳건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것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소비자분들께서 뭐 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도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당부의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예.